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함태호입니다. 자, 강원 지역은 오늘과 내일 도저녁이 맑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추분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절기입니다만은 완연한 이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날씨가 점차 흐려지겠고요. 이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내외로 내려가기도 하겠습니다. 이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주말 낮 기온은 원주가 27도까지 오르면서 약간 더위를 느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공포 영화죠. 치악산이 개봉했는데 결국은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 개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 지역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이 반발이 상당했었는데요. 오늘은요, 이 치악산 제작진 연결해서 좀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정치 이슈 살펴보고요. 또 강원 감영에서 전통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오늘 개최됩니다. 그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9월 2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살림에서 찾는다를 테마로 한 2023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가 오늘 개막해서 10월 22일까지 열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2023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 조직위원회, 또 고성군과 속초시 등이 주최하는 살림 엑스포는 세계 최초로 살림 분야를 다루는 엑스포이고,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강원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 당 원내 수석 부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어제 본회의 이후에 의원총회를 가졌고, 그 결과 이 가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단이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의 지급 시기가 당초 7월에서 3월로 앞당겨집니다. 강정호 도의원은 21일 보도자를 내고 7월에서 9월 중에 수당을 지원받으면서 농자재 구입의 시기와 상의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농업인 수당 지급 시기를 당겨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영화 치악산, 원주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역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다는 이 반발이 상당했고요. 결국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었었고요. 결국 또 이제 강원 지역을 제외한 이 개봉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역의 목소리 많이 우리가 이제 접했습니다만은 이 제작자의 입장은 어땠는지 우리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죠. 봄내 영화 촬영소의 문루도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루도입니다. 예, 네. 예. 제작사 대표님이신 거죠? 아닙니다. 저는 제작사 대표는 아니고요. 네. 이제 제작 과정의 이제 한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수태회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뭐 어떤 위치,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신 건지요? 저희 봄내 영화 촬영소는 1차적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2010년부터 사업 영화의 어떤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로케이션 촬영과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기술이 융합되는 과정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촬영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영화나 이런 제작의 그 기본적인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는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뭐 VFX라든지 세트 제작이라든지 안전보건이라든지 스튜디오가 이제 영화 제작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작의 한 이 부분을 이제 담당했었던 그런 그
스튜디오 이제 촬영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네네. 이 영화 치악산 전체 제작비가 어느 정도가 이제 투입된 거였습니까? 그 10억 미만의 이제 소액의 영화였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를 발견해서 제작자가 네. 그거에 흥미를 느껴서 만든 그냥 픽션 영화예요. 예. 10억 원 미만이면 뭐 제작비가 대거 투입된 그런 대규모 영화는 아니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영화 제목이 치악산이에요. 근데 사실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치악산이라는 그 이름을 넣어서 이 영화의 어떤 그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정했어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작품의 연계성이 꼭 이런 그 치악산을 모티브로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그 감독님의 이제 어떤 창작적 기반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네. 그 감독님은 그 영화 치악산은 이제 본인이 창작하신 건 아니고 네. 인터넷의 치악산 괴담의 이제 시작으로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시작해서 만들다 보니까 네. 제목이 치악산으로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치악산 계단.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일단 치악산에서 이제 어떤 이제 살인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네. 이거를 이제 그 감독님께서 풀어내는 과정에 어떤 뭐 토막살인이나 어떤 뭐 연쇄살인범에 대한 얘기를 풀지 않고 어허. 일단 그 외계인의 행적으로 만드는 일단 픽션으로 만들면서 네. 이분이 집중한 거는 그런 토막살인 사건보다는 예. 일단 자전거 하이킹이나 이런 어떤 힙한 영화의 이런 그 줄기를 좀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괴담을 이용하게 된 것 같죠.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역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다.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은 이 영화 치악산이 처음 시작될 때 강원도에 이제 로케이션 신청도 했었고, 네. 이제 그 촬영 과정을 이제 알아보면서 분명히 소통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민간의 제작사들이 모든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지역의 지역민들과 협의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한 그 지역의 민간과 공공을 부딪히하는 기관을 찾아가게 돼요. 네. 이제 그 기관하고 얘기를 했고 이런 우려점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거기서 이제 충분히 얘기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뭐 지금의 문제점을 보면 뭐 이런 영화 콘텐츠 제작이 지역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강원도는 홍보가 될 수 있냐 이런 실언을 좀 갖고 있는 이제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파장이나 이런 걸 고려하기보다 본인들의 어떤 콘텐츠 만드는 이기적인 행태가 양쪽의 이기적인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들게 된 거죠. 예. 네. 근데 양측에서 서로가 좀 오해가 있었다. 네네네. 좀 이런 그 파장이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었다라는 정도로 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까지도 이제 제기되었었고요. 결국 그 민원이 이제 그 각하되고 이제 상영이 예정대로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원주시청에서 이제 4가지를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요. 이제 뭐 제목을 좀 변경해 달라. 그 다음에 이 영화가 허구임을 크게 고지해 달라. 네. 그 다음에 포스터를 변경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 이제 치악산 대사를 없애 달라. 그래서 이제 요거 4가지 원주시에도 이제 그 치악산을 대상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작 회의가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변경하자. 그 다음에 허구임을 고지하는 걸 좀 더 크게 자막 고지하자. 네. 그 다음 포스터를 바꾸자. 요거까지는 이제 동의가 됐습니다. 이제 제작사에서. 근데 이제 대사를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가 군대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해외 판매된 게 있다 보니까 그건 못 바꾸게 됩니다. 재촬영해야 되니까요. 예. 네네. 근데 이제 또 원주시는 이제 그 치악산의 치자
가짜를 이제 묵음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의 상품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4가지 중에 3가지를 변경하겠다고 이제 그 답변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이제 원주 씨가 이제 소통을 단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요번에 그 춘천시 극장에 모여서 이 설명회를 하게 된 얘기는 분명히 콘텐츠 제작에는 사회적 견제가 필요해요. 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맞춰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낼 수 없었던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게 저희가 보는 견해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17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에서 이제 설명회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지역은 원주 아닙니까? 왜 굳이 춘천에서 또 하셨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1차적으로 이제 그 롯데 투자배급사에서 이제 강원도 상영을 이제 그 우려점을 갖고 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영화를 꼭 강원도에서 보여줘야겠다는 의미보다 이런 콘텐츠를 투자 배급하는 회사에서 강원도를 제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설명회를 하려고 했고 또 이 설명회로 인해서 또 2차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춘천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강원도 전역에서 이제 상영이 이제 불발되었는데 현재 흥행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현재?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우시겠네요. 일단 그 콘텐츠 제작의 창작에 대한 거는 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콘텐츠로서 발생하는 뭐 어떤 지역의 접근적 이미지 훼손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곡성이나 곤지암이나 강릉을 봐도 그렇고요. 네. 곡성이라는 지역이 있는지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뭐 강릉이라고 이번에 개봉했던 영화를 보면 강릉시에 어떤 마약과 조직폭력배가 많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콘텐츠를 성장한 국가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관객들도 이거를 재미로 볼 줄 아는 이제 수준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영상과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관객의 성숙도를 이해하고 사회적 접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좀 행정청이나 이런 지역에서의 이런 좀 성숙된 이런 이해력?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 지역을 더 안정감을 주고 이 지역의 창작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요게 요번 설명의 주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갑니다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지역의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 많이 또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좀 분위기도 상당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그 지역의 정서를 좀 최소한의 고려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가 뭐 역사적으로 이제 영화 제작을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뭐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깊게 생각해서 그 나라를 평가하고 그 지역을 평가하는 부분은 뭐 아직까지 저희가 크게 접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저희가 좀 반발을 가졌던 거예요. 창작하는 사람들은. 예. 원래는 이제 그 원주시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이 영화계에서도 좀 술렁거린 게 있었습니다. 이 술렁거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문제하지 말자라는 이제 좀 의견들도 많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4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를 제작사가 수용하게 된 배경도 이제 지역에서 문제점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자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였는데 거기서 법을 좋아하는 국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뭐 진짜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짚었으면 저희가 수긍도 했을 텐데 영화를 보지도 않으시면서 그거를 무조건 제목 하나로 몰아간다는 거는 요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당사자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제작자 측의 입장이 어땠는지 우리 또 들어보는 정도로 만족하고요. 하여튼 뭐 영화 제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많은 또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네. 보면 그 바라보는 또 관객들에게 이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이 창작이고 또 작품 활동입니다만은 이런 부분 또 하나의 또 사리로 남으면서 좀 그 사회적 또 합의, 이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작사죠. 봄내 영화 촬영소의 문루도 대표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정치 이슈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정말 그 모든 언론사의 정치 담당 기자들 정말 엄청나게 바빴을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부결을 예상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한 표 차로 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제1야당 또 거대 정당이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전반적인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또 처음이기도 한데요.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에 찬성이 149명, 반대가 137명, 그리고 기권이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찬성이 138명으로 반대보다는 1명이 더 많았는데요.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하게 되는데 이날 가결에는 찬성이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한 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한 30여 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상에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신상 발언 등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은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임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자율투표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자 뭐 해당 행위다, 뭐 징계해야 된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국회가 표결하기까지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때 민주당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나오면서 한 차례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고 또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제발 그만해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또 한동훈 장관은 듣기 싫으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또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면서 한 장관은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만 전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었는데 지난번에 기권 무효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상당수 이 가결로 이제 돌아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가를 썼는데 가 쓰고 옆에 점 하나 찍었다 결국 무효표가 되게 돼 있었고요. 아무튼 그 표 계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많은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표결은 두 번째인데요. 당시 지난 2월에 했었던 표결에서는 297명 중에 찬성이 139명, 반대가 138명, 무효가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가 많았는데 과반에 미치지 못해서 부결된 바가 있는데요.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그리고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만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데 그러나 찬성표가 더 높았기 때문에 가결이 됐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되고 또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예정되었던 이제 법안 표결은 무산되었고요. 민주당은 밤늦게까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만은 결국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밤 9시부터 11시 넘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의총에서 주로 비명계로 지금 현재 꾸려진 박광원 원내대표단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박광원 원내대표는 두 번째 의총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의 결정과 다른 표결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했고 의원들은 이를 또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고요. 또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표는 이들에 대해서 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온 원주의 송기현 국회의원도 이날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뽑는다는 그림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정도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 이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어진 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났고요. 지금 민주당의 분열이 좀 가시화될까요? 네,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 분위기 속에서는 누가 이 31명 중에, 누가 그 수박이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느냐, 색출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들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나는 부결을 던졌다, 이런, 인증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날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일단은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은 일부 씻어냈지만 극심한 내용은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본회의 직후에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심야까지 두 차례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고성이 난무하면서 감정적인 설전도 함께 이어졌는데요. 친명계의 여러 의원들은 검찰과 여당의 힘을 빌려서 이재명을 치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격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초선 의원은 20%밖에 안 되는 인원이 당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부결표를 찍은 136명만 데리고 가자라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비명계의 한 의원은 지도부와 친명계의 사퇴 수습이 책임이 있는데 되레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분당 얘기까지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해임 건의안이 또 이제 가결되었어요. 근데 총리 해임 건의안이 뉴스도 되지 못하는 정말. 네, 그 부분도 헌정사상 처음이긴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뉴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문화공간 북실이 주관하는 북실풍류 2023이 내일 오후 2시부터 강원 가명에서 개최된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실풍류 2023 내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문화공간 북실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공연 창작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 북실이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주로 타악기를 다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전통 공연은 물론 창작 공연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북실풍류 2023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인 강원 가명에서 우리의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형 놀이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화당 나무마루에 앉아 즐기는 격조 높은 전통춤과 연못 한가운데에 위치한 정자에서 듣는 전통음악, 마지막 마당에서 즐기는 놀이마당,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화공간 북실 임승환 연출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문화공간 북실은 전통을 기반으로 공연 창작 활동, 또 교육 활동 이런 것들로 시민들과 함께 전통을 나누는 단체인데요. 해마다 한 2개 정도의 공연들, 창작 공연들을 올리고 있고요. 그중에서 북실풍류처럼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전통을 그냥 전통답게 편안하게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북실풍류는 시민들에게 전통 공연들을 좀 편안하고 가까운 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강원 가명에서 하는데 크게 3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자, 북실풍류 2023 여러 가지 공연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강원 가면 곳곳을 느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북실풍류 2023은 내일 오후 2시부터 강원 가명에서 펼쳐지는데요. 또 그 외에 부대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강원 가명으로 가셔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북실풍류 2023, 풍류 1, 풍류 2, 풍류 3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잘 살펴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고요. 9월 22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취인의 그리고 기수대 한대기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